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5년도 5회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합성수지의 공통된 성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합성수지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이야기하죠. 2번에 오타가 있네요. 착석이 아니라 착색이죠. 착색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가볍죠. 그렇죠. 다른 재료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그리고 착색, 색을 입히기가 자유롭죠. 여러 가지 색깔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에 강한 건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하지 않죠.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복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비철 재료 중에서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건 물을 1로 봤을 때 이 물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리는 8.96, 또 알루미늄은 2.74, 그리고 니켈, 마그네슘은 1.74 이렇게 되죠. 상용하는 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 상용금속 중에서는요. 그래서 비철재료 금속 중에 마그네슘이 가장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리튬이온 전지 있죠? 그때 사용한 리튬이 0.5로 가장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5번 상태도에서 공정주철을 물어봤습니다. 공정주철의 탄소 농도는 4.3% 탄소 농도를 가진 공정주철, 공정반응이 일어나는 주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공정주철에서 탄소 농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강이 있습니다. 0.8% 탄소 농도를 가질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의 탄소 농도를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가 나왔죠. 63081일 때 안찌름을 물어봤죠. 그래서 두 개 나누면 08번이 안찌름 번호죠. 안찌름 번호가 04번 이상일 경우에는 곱하기 5를 해서 안찌름 번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8번이니까 8 곱하기 5를 해서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안찌름은 40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2kN의 짐을 올리는데 필요한 볼트의 바깥 지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름 볼트가 박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볼트에 걸리는 하중의 방향은 축 방향이 되겠죠. 축 방향이라면 축이 길이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 방향만 받는 볼트의 지름 설계 공식이 있죠. D는 루트 허용 응력분의 2P. 그래서 P는 하중이고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보면 허용 인장 응력은 400N per cm 제곱이 되겠고요. 다음에 2 곱하기 P가 하중 2kN이죠.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하니까 2000N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31.6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나사의 기호 표시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기호 표시 방법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미터 보통 나사, 우리가 미터계 보통 나사, 가든 나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 보통 나사, 그리고 사다리꼴 나사가 미터계가 있고 인치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구 나사, 전구에 사용하는 나사죠.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나사의 기호들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나사의 기호는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 테이퍼 수나사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번이 보기가 틀렸죠. TW라고 하는 건 29인치 사다리꼴 나사입니다. 그래서 미터계가 아니고 인치계입니다. 인치계 사다리꼴 나사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지수가 9고요. 다음 코일 평균 지름이 180mm면 소선의 지름, 코일 재료의 지름을 이야기하죠. 스프링 지수 C는 소선의 지름, 재료의 지름 분의 평균 지름, 그 코일의 지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라지 D는 이 코일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선의 지름이라고 하면 이 철사, 코일 철사의 굵은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코일의 스몰 d, 이 코일의 지름, 조그만 코일 그 철사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스몰 d를 물어봤으므로 스몰 d로 정리를 해보면 C분의 D죠. 자, 여기서 C는 9고요. 그리고 D는 180이므로 20m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테이퍼를 가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심압대 편의량을 물어봤죠. 테이퍼 가공할 때 X는 공식이 있죠. 네, 2L분의 스몰 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스몰 L은 테이퍼 부분에 기울기가 돼 있는 부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지 D는 테이퍼 부분에서 큰 지름이 있는 곳의 지름값이고요. 스몰 d는 테이퍼 있는 곳에 작은 지름에 있는 지름값입니다. 문제가 잘 오타가 있네요. 26이 아니고 파이 20으로 하겠습니다. 20.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지 L은 총 테이퍼 하는 공작물의 총 길이 14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7m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척도가 1:2로 되었을 때 척도 종류를 물어봤죠. 우리가 척도는 A 대 B로 나타내는데요. 오른쪽을 먼저 보죠. 실제 크기. 그리고 왼쪽을 도면에서의 크기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2로 그렸는데 도면에서 그리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도면에서 그리니까요. 축소되었죠. 그래서 축소된 척도라 그래서 축척이라고 하죠. 작게 그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했을 경우 평면도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평면도에서 보이는 면이 이 면이 일단 보이겠죠. 평면도에 봤을 때요. 이 대각선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네모,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 이 면이 보이겠고요. 여기 대각선 삼각형면은 이렇게 평면에 있는 삼각형면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해당되는 그림이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줄무늬가 나타났을 때 표면의 도시기호로 옳은 것은, 표면 기호를 적용할 때 줄무늬 기호는 이쪽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방사형이네요. 방사형이면 R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M, 무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없는 무늬. 그리고 P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C는 동심원이 반복되는 무늬죠.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보조투상도를 그리는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그리래요. 그래서 가방향의 보조투상도를 나타내려면 이 부분의 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거와 평행되게 보조투상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면에 이 부분을 그려주고자 하므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려지겠죠. 대칭이 맞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그려놓은 것이 4번이 이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면의 결 표시 기호에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A는 거칠기 값이죠. 그래서 보통 RA 값, 산술평균 거칠기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끈한 면이 되겠죠. 다음 2번 C, 이쪽 부분은 컷오프 값이라서 평가기를 이야기하죠. 가공 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D, 문제에 오차가 있네요. 네, 오류가 있습니다. 이쪽이 D 부분이죠. 네,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D, 표면 줄무늬 방향,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표면 줄무늬 방향. 그래서 이 부분 맞는 보기고요. 다음 F, RA가 아닌 다른 거칠기 값은 이쪽에 기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F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B 부분에 들어갈 기하공차 기호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기가 조금 덜 그려졌는데요. 1번은 직각도 공차를 주시고요. 3번은 평행도 공차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로 가장 옳은 것은 A를 기준으로 평행이 일단 맞춰야겠죠. 대칭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대칭도 공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이 죄송합니다. 평면도죠. 네,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를 고르랬죠. 그래서 평면도에서 정면도의 모양이 평면도에서도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측면도로 봤을 때 기울어져 있는 정면의 이 모든 면들이 정면의 면들이죠. 이 면들이 기울어져 보이니까 반드시 평면도에도 어떠한 형식으로 이 면의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꺾여져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해당이 없고요. 4번도 모든 부분이 잘려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음에 모양이 다 서 있는 부분이 1번하고 3번인데 3번은 여기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각도의 허용 제한 치수 기입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각도 허용 제한 치수 기입 시에는 기준 치수를 중복해서 그려주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높은 숫자, 높은 각도를 먼저 써주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멍과 축에 끼워 맞춤해서 최대 죬새를 물어봤습니다. 최대 죬새, 틈이 가장 없는 상태죠. 조임이 가장 커질 때, 최대가 될 때, 그때는 구멍이 최소치이고 축이 최대일 경우가 최대 죬새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축이 최대일 때 여기 보겠습니다. 기준치수에 위치소형차를 더해주는 값이죠. 20.035가 되겠고요. 빼기 구멍의 최소 20에다가 0 아래치 소형차를 곱한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035가 나오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입수는 31개고요. 피치 원지름은 62mm래요. 그래서 모듈을 물어봤죠. 그래서 모듈은 Z 이수분의 피치 원지름이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보면 이수는 31개고요. 피치 원지름은 62니까 모듈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 그리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항목표에는 톱니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기입한다. 맞죠? 부가적인 기입사항들을 적어줍니다. 다음 2번,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난다. 맞죠? 다음 피치원은 가늠 2점 세선이 아니고 1점 세선을 이야기하죠. 1점 세선을 그려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프리원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데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나사 표기가 다음과 같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TR이라고 하면 미터계 사다리꼴라살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은 호칭지름, 바깥지름 이야기하고요. 14는 리드 길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LH는 왼나사를 이야기하고 P는 나사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호칭지름은 40이 맞고요. 피치가 14mm가 아니고 리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맞는 보기죠.
50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앞에 두 자리는 계열 번호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두 자리는 안 찌른 번호, 그 다음 ZZ는 실드 기호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P6는 내부 틈새가 아니고 정밀도 등급 기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육각 구멍붙이 볼트에서 M50 곱하기 2 그래서 6G가 나타내는 것, 여기서 6G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G라고 하는 건 나사, 수나사죠. 그 중에서. 왜냐하면 소물자 G가 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나사를 이용합니다. 수나사의 등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터 나사, 호칭지름 50mm, 그리고 피치가 2인 나사를 이야기하죠. 6G는 수나사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